안녕하세요. 강해TV 사회문화 19회차. 저는 전정원입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네요. 오늘 주제는요, 쉬어가 싫은 코너. 정보사회와 산업사회를 비교 대조하는 건데요. 이게 정답률이 기본적으로 80에서 90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수능에서 정답률이 툭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수능 문제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육모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육모를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A, B가 뭔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어, 지금 여기 사회 변동의 속도 보면은 빠르고 느리다. 당연히 변동 속도가 빠른 거는 정보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B가 정보사회, 상대적으로 느린 A는 산업사회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 정리된 거 그대로 오면 되고, 산업사회에서 높은 이익이 뭐냐를 찾으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 선택지 보시면 1번에 A는 B에 비해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는 정보사회에서 일반 보편화된 거죠. 정답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작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산업사회의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B는 정보사회는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높겠죠. 산업사회는 직권화가 높고 정보사회는 분권화가 높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A는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정보사회가 되겠죠. 주문식, 맞춤식 생산이니까 여러 품종을 조금 각자의 개성이나 취향을 고려해서 조금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정보사회, 소품종 대량 생산, 적은 품종을 기계로 막 돌려버리는 거, 공산품을 대량으로 확보해서 판매하는 전략. 그래서 이건 산업사회가 되겠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4번에 A는 지식과 정보, B는 자본과 노동. 이것도 앞뒤가 바뀌었죠. 산업사회에서는 자본, 노동, 토지,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가 중시되는 거고, 정보사회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 전통적인 3요소 플러스 지식과 정보가 핵심이 되겠죠. 선택지 5번에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구분의 명확성 정도. 명확성 정도가 높은 거는 산업사회가 되는 거고, 낮은 거는 그래서 생산자, 프로듀서와 소비자, 컨슈머를 조합한 프로슈머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정보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구모입니다. 역시 정답률이 막 낮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정보사회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정보사회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시면은 인터넷 의존도 그러면서 비대면을 간편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통신기기의 구매 능력 정도, 그 다음에 지불 능력 정도, 습득 능력 정도, 어떤 적응하는 사람과 뒤처지는 사람을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적응하는 사람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분리된다는 얘기죠. 이게 대표적으로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문학 독해예요, 사실상. 예, 이거는 이유를 몰라도 풀 수 있었던.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뭐 이거는 또 다른 선택지가 확인이 안 되거나 본문에서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가 지금 정답률이 뚝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일반적 패턴으로 산업사회하고 정보화사회를 그냥 비교 대조하는 문제로 나왔으면 정답률이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논리 문제예요. 이게 지금 논리 문제. 그래서 지금 이게 19번이잖아요. 19번이니까 지금 20번에 인구부양비 도표화 그래프 문제가 남아있고, 그리고 19번에 갑자기 논리 문제가 튀어나오니까 손이 덜덜덜 떨렸대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나중에 침착하게 풀어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굉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시간 부족이었고 문화 파트가 좀 어려웠거든요. 수능에서. 그래서 시간 타임 어택을 받은 상태에서 19번의 논리 문제가 탁 튀어나오니까 좀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점수 이건 블랭크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 1점이니까 이게 정답이 맞는 거예요. 정답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이게 지금 정답인 건데 B는 A에 비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구분이 명확한가? 생산자와 소비자예요. 제공자와 수용자는 생산자와 소비자라고 볼 수 있는데 방금 구모에서 보셨죠? 명확한가? 명확한 거는 누구죠? 산업사회죠. 그런데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이 정답 처리가 돼서 1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B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는 산업사회가 되면 안 되겠죠. 아니오라고 해서 정답이 됐으니까. 그래서 B는 정보사회 이렇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는 그래서 정답률이 뚝 떨어졌던 문제죠. 선택지 보기 보시겠습니다. A는 산업사회는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 정도가 크다. 맞는 얘기죠. 정보사회에서는 비대면에 혹은 재택 뭐 이런 관계가 가능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에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들어간다면 지금 앞에 이 얘기죠. A는 B에 비해 가가 높은가? 그러면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들어간다면 다운화는 정보사회 내용이니까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0점이 되겠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1점이 아니고 0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답이 예였잖아요. 예였으니까는 0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 기억이 0점이라면 지금 이게 0점이라면 이 얘기죠. 그러면 얘가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 대답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아까 요거하고 니은하고 디귿하고 좀 결이 같아요. 0.0점. 대답이 예이면 틀린 거죠. 그러면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건 정보사회죠. 재택근무 이런 게 있으니까. 산업사회는 출퇴근을 하는, 그래서 러시아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A와 가 내용이 불일치해야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불일치하잖아요. 이 내용이 A가 지금 산업사회잖아요. 지금 일터와 결합 정도가 높은 것은 정보화 사회인데 A는 산업사회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불일치하는 거죠. 불일치할 수 있으니까 불일치하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들어갈 수 없다 해놨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논리 문제는요, 자기가 이렇게 좀 침착하게 제가 강의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침착하게 자기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 어떤 지식 주입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한번 본인 스스로 이제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마지막 20회차 인구부양비인데요. 인구부양비는 조금 강의가 길어요. 제가 계산하는 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미리 좀 문제를 풀고 오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